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일본 여고생들이 단식 농성을 개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접한 역사적 진실이 일본 교과서에 명확히 기록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17살 소녀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시위에 일본 정부는 즉각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가적 파문이 일었습니다. 과연 이 소녀들이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단호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상세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수학여행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우리 담임인 타나카 유카리 선생님의 심상치 않은 태도였습니다. 평소 타나카 선생님은 언제나 침착하고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는 존경받는 역사 교사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일절 농담 없이 항상 완벽하게 준비된 학술적 자료만을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한국 수학여행 계획이 공식 발표된 날부터 선생님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본 여고생이었던 저는 그저 K-팝 아이돌을 마주칠지 모른다는 풋풋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선생님은 여행 일정표를 학생들에게 배포할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도쿄 시부야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카모토 리사입니다. 평소 사진 촬영과 일본 전통 다도를 즐겨하며 학교에서는 영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실 뒷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일정표에 기재된 장소를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서대문영무소가 무엇인가요? 타나카 선생님은 순간 들고 있던 분필을 떨어뜨렸고 잠시의 침묵 후 매우 작은 목소리로 답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다. 우리가 반드시 방문해야 할 역사적 장소이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평소 수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무거운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종료된 후 저는 선생님의 책상 옆을 지나치다가 선생님이 검은색 수첩에 무언가를 몰두하여 기록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선생님은 황급히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리사, 무슨 일이니? 아닙니다. 한국 여행이 매우 기대되어서요. 선생님은 애써 미소를 지으셨으나 그 눈빛은 어딘가 깊은 슬픔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한국 여행과 관련된 대화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의 표정은 경직되곤 했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떨리는 것을 포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여행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수학여행 소식을 듣자마자 안색이 확연히 변하셨습니다. 한국, 그곳이 안전한 곳이니? 일본인을 향한 적개심이 강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할아버지는 식탁에 놓인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요즘은 K-팝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한국 화장품도 도쿄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제가 가볍게 응답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한국에는 항상 반일 감정이 팽배해 있어. 길거리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격렬한 반일 시위 장면을 언급하며 심지어 학교에 항의 전화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저의 여권을 숨기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는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할아버지의 우려처럼 일본인을 향한 적대적 감정을 담은 글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들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견해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후지이 미나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불안하지 않아? 우리가 일본인인 것을 알면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제가 염려하며 물었습니다. 미나는 제 걱정을 듣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언니가 작년에 서울 여행을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다고 했어. 그리고 명동에서 쇼핑할 때 상점 직원들이 일본어로도 응대해준대. 오히려 일본보다 더 친절할 수도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할아버지의 경고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격렬한 반일 시위 장면, 독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뉴스 속 갈등 등. 정말 우리 같은 일본 학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출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할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리사야, 너는 일본인이라는 것을 가능한 한 말하지 말아라.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둘러대고 그리고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라. 할아버지가 제게 건넨 것은 작은 호루라기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정도로 위험한 지역인 것일까요? 그날 밤 짐을 꾸리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직접 현장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학술적 호기심 또한 증폭되었습니다. 마침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집결한 학생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K-팝 팬인 미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친구들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평소보다 훨씬 더 침묵하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공기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에게 적대적인 위험한 곳일까? 놀랍게도 공항은 여느 국제공항과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리타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고 청결하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 직원도 우리를 특별히 구분하여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절차대로 여권을 확인하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평온하네. 저는 옆에 서 있던 미나에게 속삭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우리를 맞이한 한국인 가이드 박지영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박 4일 동안 제가 여러분의 안내를 맡게 된 박지영입니다. 박 가이드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으며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밀집해 있었고 거리는 세련된 간판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려하시던 위험하고 낙후된 도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리마다 일본어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상점 직원들은 우리가 일본인임을 알아차리자 오히려 반갑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라샤이마세. 한 화장품 가게 직원이 일본어로 인사하며 시향품을 건넸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일본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본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조금씩 학습했어요. 그녀의 친절한 미소 덕분에 저는 심리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삼겹살을 맛보았는데 그 풍미가 일품이었습니다.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이색적이었고 김치와 곁들이니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오늘 경험한 일들을 공유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야. 미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며 웃었지만 문득 창밖을 응시하고 계시는 타나카 선생님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의 즐거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얼굴에는 더욱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내일. 서대문형 무속. 왜 타나카 선생님의 표정은 점점 더 침울해지고 있었을까요? 호텔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저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문득 타나카 선생님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무언가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저는 한국인이 작성한 글이었는데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순국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헌병들은 독립을 주장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우리 증조할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열흘 동안 잔혹한 고문을 당하셨고 결국 28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글에는 형무소 내부의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좁고 비위생적인 감방, 고문 도구들, 수감자들의 흑백 사진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질식할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야?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미나가 충격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검색해보니 더 많은 증언과 역사적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군이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여 서대문형무소에 감금하고 조직적으로 고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집단 학생들도 체포되어 고문당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유관순이라는 17살의 여학생은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고 순국했습니다. 저와 동갑내기 소녀가 그러한 참혹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에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또 다른 링크를 클릭하자 서대문형무소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관리들의 명단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단 중에 야마모토 이치로 헌병 고문 담당 1910년 1918년 재직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리사, 이것 봐. 수첩에 있던 이름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치로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나카 선생님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할아버지의 죄라는 문구. 설마 야마모토 이치로가 타나카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 이건 정말... 미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왜 이런 내용이 전무한 거지? 일제강점기에 대해 학습할 때 이런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 저 역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적 서사와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자료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인식의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배운 내용은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지원했다는 수준이었는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던 것입니다. 더 검색해보니 위안부라는 용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에서 간략하게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던 주제였습니다. 실제 자료를 접하고 나니 충격의 정도가 훨씬 더 컸습니다. 리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타나카 선생님께 직접 여쭤볼까? 미나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오늘 서대문형무소에 가서 직접 목격하고 판단하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실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이 장소를 수학여행 일정에 포함시킨 것 같아. 로비에서 나오는데 타나카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창백해 보였으며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서대문형무소에 방문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역사적 장소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엄격함 대신 깊은 비장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서대문형무소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타나카 선생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리라고요. 버스 안에서 미나와 저는 방금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조용히 공유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즐거운 수학여행 분위기에 취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리사, 이건 정말 중대한 사안이야. 우리가 교육받은 역사와 완전히 상반되잖아.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을 완전히 파악한 것은 아닐 거야.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하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 같아.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면서 저는 이 도시 아래 깊숙이 묻혀있는 아픈 역사를 되짚어 생각했습니다. 버스 앞쪽 좌석에서는 타나카 선생님이 창밖을 무심히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생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왜 그토록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걸까? 만약 선생님의 증조할아버지가 정말 야마모토 이치로라면 선생님은 그 사실을 언제 인지하게 되신 걸까? 한참을 달려 버스가 서대문형 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건축된 높은 담장과 막루가 우리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관만으로도 이곳이 과거에 얼마나 공포스러운 장소였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장소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관람해주세요. 타나카 선생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한국인 해설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매우 유창한 일본어로 이곳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1908년부터 1987년까지 약 80년간 운영된 감옥이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희생되었습니다. 해설을 듣는 동안 타나카 선생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주머니 속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계신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일본군 제복을 착용한 한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형무소 내부로 진입하자 취사장, 감방, 그리고 고문실 등 다양한 시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문 도구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체를 비틀고, 매달고, 찌르는 잔혹한 도구들. 그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물고문, 전기고문, 비틀기, 매달기 등의 방법으로 독립운동가들을 가혹하게 고문했습니다. 해설사의 설명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미나와 저는 타나카 선생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보다 뒤쪽에 머무르며 때때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은밀히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이 다음 전시실로 이동할 때 홀로 한 구석에 남아 사진을 꺼내 보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서대문형 무소 관리자 명단 앞에 한참 동안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야마모토 이치로 고문 담당 헌병 1910년 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들고 계시던 사진 속 인물과 그 이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리사, 봤어. 정말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였어. 미나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야. 오늘 밤 선생님을 찾아가서 직접 사실을 확인하자.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모두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서대문형 무소에서 목격한 사실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우리가 교육받은 역사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나카 선생님의 비밀이 드러난 지금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나와 저는 타나카 선생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노크했습니다. 누구니? 선생님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희예요. 리사와 미나입니다.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타나카 선생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선생님은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리사, 미나. 무슨 일이니?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치로에 대해서요? 선생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리를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니? 선생님의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탐색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침대 끝에 앉으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역사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서대문형무소의 사진들이 타나카 선생님은 해설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셨고 해설사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안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2층의 역사 자료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서대문형무소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관리들의 기록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전시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설사는 전시실 중앙에 서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헌병들에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특히 3.1운동 이후에는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어 이곳에 수감되었죠. 해설사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타나카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선생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은 비극의 장소입니다. 선생님은 잠시 멈추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야마모토 이치로입니다. 그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헌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통해서요. 그는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습한 역사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잔혹했던 측면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과거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해설사가 조용히 다가와 한 자료를 선생님께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야마모토 이치로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대문형무소 직원 명단이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제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명시되어 있죠. 선생님은 그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주시했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는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발언에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해설사는 다음 전시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유관순이라는 17살 소녀의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동갑의 나이였지만 독립을 외치다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1920년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저와 같은 연령대의 소녀가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니. 우리는 지하 고문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물고문, 전기고문, 비트는 고문 등 다양한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실의 공기는 그 자체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 방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고문 도구들을 응시하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증조 할아버지의 죄를 얼마나 무겁게 인식하고 계신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설사는 잠시 설명을 멈추더니 타나카 선생님께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용기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 명씩 선생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용기에 깊이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감자 기록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독립운동가들의 수감 기록 카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체포 경위, 형량, 그리고 많은 카드에는 고문 중 사망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실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역사책 속의 통계적 숫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었고 꿈을 지니고 있던 평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해설사의 말이 가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역사가 단순한 암기 대상이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삶의 서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무소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타나카 선생님은 여전히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격한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서대문역 무소를 나와 우리는 인근 공원의 조용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열하셨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은 일기장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셨습니다. 이 일기는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야마모토 이치로가 서대문역 무소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작성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증조할아버지를 자랑스러운 군인이라고만 이야기해 왔거든요. 선생님은 일기의 한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오늘도 8명의 조선인을 신문했다. 그들은 모두 만세를 외쳤다는 죄밖에 없다.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 명령이다. 나는 그들이 동료들의 이름을 밝힐 때까지 물고문을 시행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충격에 찬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일기를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 여학생을 신문했다. 겨우 18살이라고 했다. 그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니. 내 딸과 비슷한 나이인데 명령대로 수행해야 했지만 오늘 밤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18살 소녀가 유관순 열사였을까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일기를 읽어나가면서 증조할아버지가 비록 명령에 따라 행동했지만 점차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윤리적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과거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일기장을 발견한 후 나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적 실체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나는 진실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오키 쇼타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토 사야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번 한국 여행을 특별히 자원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셨군요. 그래, 맞다. 내가 발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나아가 너희에게 진실을 교육하고 싶었어.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니? 하세가와 타쿠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건 선생님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타나카 선생님은 잠시 사색에 잠겼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맞아. 직접적인 나의 책임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제 방문하셨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학생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요. 스크린에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20살 전후의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대다수가 여러분과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김 연구원님은 한 소녀의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박순애라는 16살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7개월간 수감되었죠. 출소 후에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보다 어린 소녀가 그토록 끔찍한 고난을 겪었다니. 그럼 야마모토 이치로 헌병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김 연구원님은 잠시 타나카 선생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야마모토 이치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근무한 일본 헌병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담당했으며 가혹한 고문으로 악명이 높았죠. 화면에는 야마모토 이치로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 선생님의 증조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일기장 후반부에서 발견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윤리적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수감자들에게 몰래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존재합니다. 타나카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김 연구원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까? 네, 몇몇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말년에는 그는 몰래 의약품과 음식을 전달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의 이전 만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김 연구원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광복 후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945년 광복 이후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들 중 많은 분들이 그 후에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았으며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인정하고 함께 기억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직면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했고 김 연구원님은 모든 질문에 대해 정직하고 학술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나카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김 연구원님, 저의 증조할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연구원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타나카 선생님, 당신은 당신 증조할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 용기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화해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두 분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역사의 깊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김 연구원님은 우리에게 작은 기념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책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고 기억해 주세요.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명력을 얻어 살아갑니다. 손에 든 책자를 넘기며 저는 잊혀진 희생자들의 서사에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야 할 도덕적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미나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리사, 우리가 일본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배운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존재해.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수학여행은 내일 종료되지만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귀국하는 내내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불과 4일 전 같은 하늘을 알며 한국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한 것 같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리사, 별일은 없었니? 한국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진 않았어?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질문에 평소 같았으면 네, 괜찮았어요라고 간단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저희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서대문영무소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김 연구원님이 주신 책자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꺼내놓은 물건들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응시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무엇이냐?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서대문영무소에서 목격한 사실들, 타나카 선생님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제가 깨달은 역사적 진실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할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경직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모두 한국이 지어낸 선전일 뿐이다. 너는 왜 그런 반일적 주장을 믿는 거니? 할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저는 잠시 위축되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김 연구원님이 주신 책자를 펼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 사진들, 역사적 기록들, 그리고 타나카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 일기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전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할아버지는 책자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외면하셨습니다. 너는 일본 사람이다.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격한 말씀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전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분노에 가득 차 방을 나가셨고 그날 저녁 내내 저와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는 어머니께도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달리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사실 나도 인터넷에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어. 하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 확신할 수 없었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온 것이라면 다음 날 학교에 복귀했을 때 미나와 저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흥미롭게 경청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단지 한국 측의 관점일 뿐이잖아. 우리 역사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타나카 선생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신 거 아니야? 그런 과거의 일들을 이제 와서 왜 다시 들추어내는 거야? 다양한 반응들이 혼재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시간에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일제강점기 때 서대문영무소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까요? 역사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교과 과정에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은 주제라서 수업 시간에는 다루기 어렵구나. 실망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학교 신문사에 가입하여 한국 여행 경험에 대한 기고문을 작성해야겠다고요.
미나도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함께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자네가 작성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학교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네. 타나카 선생님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네,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글을 게시하는 것은 자제해주게. 학교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네. 교장실을 나오던 길에 타나카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힘없는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리사, 괜찮니? 교장 선생님께 꾸중 듣지는 않았어. 아니요, 그냥 추가 글을 올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타나카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사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리사, 할아버지께서 극도로 화가 나셨어. 내 글이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이웃들이 모두 알게 되셨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격앙된 반응이 두려웠지만 이제 와서 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만요. 어머니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안다. 엄마는 내 편이야. 다만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날 저녁, 제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한강고등학교 학생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리사 씨의 글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 모두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혹시 저희와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한국의 여러 학생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글에 감사함을 표하며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일본 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일본 전국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 역사 교사들, 평화활동가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제 글에 공감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미나와 타나카 선생님의 격려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카모토 양, 이러한 글을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단지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은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에는 심각한 간극이 존재했거든요. 그 누구도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터뷰가 보도된 후 더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제 글이 반일적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의원들은 역사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지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역사 바로 알기, 진실을 말하다와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역사 교육의 한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글은 이미 일본과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글이 해외 미디어에도 소개되었고 저는 역사적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용감한 일본 학생으로 조명되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이야기가 중요한 공론화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열자 평소보다 훨씬 연로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리사, 잠시 이야기 좀 해도 될까? 할아버지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셔서 침대 끝에 앉으셨습니다. 내 글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분노했단다. 하지만 요즘 들어 깊이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너의 용기가 결국 이 늙은이도 변화하게 만들었구나. 할아버지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용기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파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글이 확산된 지 2달, 학교 생활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글을 쓴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시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친구들도 점차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타나카 선생님이 들뜬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리사, 좋은 소식이 있어? 서울의 한강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제안해 왔단다. 정말이요? 그게 제 글 덕분인가요? 그래, 너의 용기 덕분이야. 지연이라는 학생이 자기 학교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고,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공식적인 제안을 한 거야. 김지연은 제게 처음으로 연락했던 한국 학생입니다. 저희는 이메일과 메시지로 자주 소통하며 친구가 되었죠.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이 먼저 시작되고 내년에는 실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래. 교장 선생님도 이 아이디어에 찬성하셨어. 처음에 제 글로 인해 곤란해하셨던 교장 선생님의 태도가 바뀐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찬성하셨다고요? 그래. 최근 교육부에서도 역사 교육 개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었거든. 시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우리는 첫 번째 온라인 교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서울의 교실과 연결되었고, 양국 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리사와 메시지로 자주 소통하고 있어요. 스크린 속 지연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많은 한국 학생들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 지연아. 실제로 얼굴을 보게 되어 정말 기뻐.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학교 생활, 문화, 그리고 역사 교육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자연스럽고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일본 문화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과 꿈을 가진 평범한 10대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리사, 너의 글이 우리 학교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너의 글을 교재로 활용하셨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건 몰랐네. 사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글을 작성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온라인 교류 이후 타나카 선생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공유된 역사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양국 학생들이 함께 역사적 사건을 연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와 한국 학생들이 배운 역사를 비교 분석하며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나카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민감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실이 단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로 우리는 두 나라의 시선으로 본 역사라는 작은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 전후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죠. 각 주제마다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시각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 책자는 온라인에 공개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교육 연구자들은 이것을 학생 주도의 화해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셨고 가끔은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은